김용갑 씨는 도박빚을 지고 도망가는 뺑소니 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상한 점은 운전자가 지름길을 놔두고 번화가를 통과해 2배 이상 먼 길로 돌아가다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속초 토박이에요. 속초 길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사고 지점에 이르러 사고를 내고, 그리고 나서 내리지도 않고 다시 도망갔다. 사고 하루 뒤 자수한 운전자 진술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문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갈아 꼈다. 혼자서 갈아 꼈다. 자동차 전문 수리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자기도 혼자 못 낀다고. 그게 얼마나 무겁고 큰데. 근데 그거를 혼자 전문 기술도 없는 사람이 갈아 꼈다는 건 믿을 수 없다. 김용갑 씨는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 학생과 직원에게서 죽음을 예고하는 협박도 당했다고 합니다. 차로 가라 죽여버리겠다. 차로 가라도 과실치사 6개월이면 풀려난다. 하지만 그 일은 내가 하지 않을 거다. 다른 사람 시켜서 하면 된다. 그러니 조심해라. 당시 김용갑 씨를 협박했다는 학교 직원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뭐 차로 갈아버린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있는데, 저거 학생이하고 대여 담당이니까 야 이 새끼 여기가 딱 선후배 들리니까 이 새끼 까버렸는데 까먹고 죽여버려. 이 새끼 쫙 죽이면 그거야 뭐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좀 봐요. 근데 뭐 그게 또 뭐 죽으니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2년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줄 열쇠를 쥔 운전자도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였습니다. 미스테리 죽음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기 추석 때 되면 그 성묘 가잖아요. 성묘 가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게다가 다른 목격자를 찾을 수 없고 경찰 수사 기록이 모두 폐기됐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불가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 폭력 학생을 동원하고 폭력 학생들에게 금품을 건넨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직원 봉급 이상을 줄 테니 학교를 더 다니라는 학교 직원의 부탁을 받았다는 폭력 학생도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죽음의 진실을 다 밝혀내지 못한 죄책감을 23년이 지난 지금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35분 실종 끝에 그가 결국은 그렇게 죽은 거죠. 채 25살이에요.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가 죽은 건데. 그리고 동우전문대 사태는 전재욱 씨가 만들어간 사학 족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 등록금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그 개인적인 부를 다 축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만들어진 학원 재벌이 된 거죠. 동우대에서 시작된 전재욱 씨의 비리는 10년 만에 그 일부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2000년 전재욱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입니다. 동우대학의 연간 교비는 130억 원인데 교비 횡령액이 무려 140억 원이 넘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는 동우대에서만 횡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재욱 씨는 그가 운영하는 3개 대학에서 모두 257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학교 장사에 썼습니다. 바로 99년도에 터진 경기도 평택의 경문대학 사태입니다. 부실 운영과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교수들까지 들고 일어난 경문대학. 합판으로 나눠진 실습실, 남녀가 함께 쓰는 화장실, 천정이 없어 보일러관까지 그냥 지나가는 강의실, 등록금 200만 원에 자율비 20만 원까지 받아내면서 책걸상이 부족해 2부제로 수업해야 하는 대학. 전재욱 씨는 학교를 사고 파는 게 불법이지만 비밀 계약서까지 써서 교비를 횡령한 돈으로 경문대를 인수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소위 작물입니다. 작물. 다른 학교에서 횡령이라고 하는 범죄를 통해서 우리 학교를 인수한 거니까 우리 학교는 작물이에요. 학교를 인수한 뒤 전재욱 씨는 학교의 내실화보단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엔 인수한 경문대의 교비를 또 횡령해 근처 공단의 땅을 35억 원에 매입한 겁니다. 학교는